은퇴의 비참한 결말, SCHD로 노후 준비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나요? 오늘은 제가 조금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누구나 노후 준비, 즉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잖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들 열심히 월급에서 떼고 저축하고 투자도 합니다. 요즘은 주식이나 ETF에 관심을 두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높은 배당률과 안정적인 주가 흐름으로 유명한 SCHDCHARLES 슈와브 US 디비덴드 에쿼티 ETF에 주목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투자하면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SCHD 자체는 나쁜 상품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배당주 투자 쪽에서는 꽤 유명하고 안정적이라 알려져 있죠. 문제는 나 은퇴 준비하니까 배당 높은 SCHD만 꾸준히 사 모으면 되겠지. 이렇게 단순화해서 접근하다가 실제 은퇴를 하고 나서 이거 왜 생활비가 모자라지?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 사례도 보고 여러 투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들은 사연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진짜 이럴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 사례들이라서 여러분과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의 팁도 몇 가지 나눠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은퇴 준비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은퇴 준비라고 하면 몇 가지 고민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모아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주식, ETF, 부동산, 채권 어디에 투자해야 안전할까? 배당금으로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수입도 필요한 걸까? 언제쯤 은퇴하는 게 좋을까?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월급 외에 수익 그러니까 현금 흐름 캐시 플로에 관심을 두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하면 더 이상 월급이 없잖아요. 그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그동안 모아둔 자산에서 배당이나 임대소득 같은 형태로 현금이 들어와야 생활이 가능해지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배당주, 특히 미국 ETF인 SCHD가 많은 주목을 받은 거예요. 시가 배당률도 그럭저럭 괜찮고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안정적이라는 말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경기 흐름에 따라, 금리 환경에 따라, 또는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배당 성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변수가 워낙 많고요. 예를 들어 물가가 계속 오르면 배당금이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도 막연히 SCHD면 걱정 없어 라고 굳게 믿고 모든 자금을 몰빵하거나 혹은 다른 대안 없이 무작정 모으기만 하다가 막상 은퇴 후에 당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시면 내가 알던 은퇴가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2.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비참한 사례. 1. 철수 씨 예상치 못한 생활비 폭등. 철수 씨는 50대 후반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았고 배당 ETF만으로 생활비는 충분히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죠. 젊었을 때부터 SCHD 위주로 차근차근 모아놓았고 퇴직금까지 합쳐서 드디어 배당금만으로 사는 삶을 꿈꿨습니다. 처음 은퇴 후 몇 달은 괜찮았대요. 그래도 매달 일정 금액 들어오니까 이대로 가면 되겠다 라고 안심했다고 해요. 문제는 1년쯤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꾸준히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물론이고 전기세, 관리비, 교통비, 심지어 간단한 외식비까지 덩달아 뛰어버린 거예요. 그때 철수 씨가 깨달은 게 배당금도 오르면 좋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만큼 배당이 즉각적으로 올라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생활비가 모자라기 시작했고 예적금으로 조금 남겨둔 돈을 까먹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기면 배당주를 어쩔 수 없이 일부 매도해야 하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철수 씨가 처음 목표로 했던 이 안정적 은퇴는 어느새 물 건너갔죠. 이분이 가장 속상해했던 건 하필 이제 와서 매도하니 주가도 내리막이라 손해를 더 봤다 라는 점이에요. 오랫동안 모았던 자산이었는데
생활비 때문에 헐값에 팔아야만 했다는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분산 투자를 할 걸, 무조건 배당이라고 고집해서 하고 엄청 후회하더라고요. 이영희 씨 환율 리스크와 예상치 못한 병원비. 영희 씨도 은퇴 전에 SCHD를 조금씩 모으면서 노후 대비를 했습니다. 은퇴 시점이 55세쯤 됐고 본인은 아직 건강하다 믿었어요. 그래서 큰 병 걱정은 안 했죠. 생활비는 매달 미국 달러로 배당이 들어오니 환율도 올라가면 이득이고 나쁘지 않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한 뒤 2년이 지나 갑자기 영희 씨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필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치료가 필요해졌고 거의 1,500만 원 정도가 한 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에 환율이 급격히 출렁였는데 배당금은 달러로 들어왔지만 원화로 바꾸는 시점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하거나 혹은 배당 시점에 맞춰서 제때 치료비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SCHD에서 나오는 배당 자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됐지만 달러 자산을 원화로 바꿀 때마다 생기는 손실과 병원비 지출 때문에 결국 은퇴 자금을 계획대로 운용하기가 힘들어졌죠. 나는 안정적이라 들어서 SCHD만 믿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들쑥날쑥할 줄 누가 알았겠어? 하는 탄식을 하더라고요. 환율 변동은 정말 개인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더 답답합니다. 영희 씨가 처음부터 의료비나 긴급 자금을 따로 준비해 둬야 했는데 그냥 SCHD 하나면 다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다. 라고 크게 후회했어요. 산민수 씨 인플레이션과 세금 문제로 수익 반토막. 민수 씨는 비교적 젊은 40대 후반에 파이어 족 FIRE, 퍼넨셜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를 꿈꾸며 조기에 은퇴를 시도했습니다. 이때도 핵심 전략은 배당 ETF, 특히 SCHD였어요. 물가 오르고 주가가 출렁여도 배당은 꾸준하지 않나? 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작 은퇴해서 2해 정도 지나 보니 생각보다 세금이 꽤 부담이 된 거예요.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문제를 너무 간단히 봤던 거죠. 배당 소득세, 환전 수수료, 세금 신고 절차 등도 번거롭고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생각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시기에 생활비가 더 많이 들면서 배당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늘었어요. 거기다 필요할 때마다 SCHD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하니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감수해야 했죠. 민수 씨 말이 나는 은퇴하면 매달 나오는 배당금만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줄 알았는데 세금 내고 이것저것 떼이고 나니까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결국 모아둔 자금을 쓰다 보니 내 종잣돈은 점점 줄어들고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3.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이 생길까? 위 3가지 사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SCHD 하나만 주력으로 놓고 다른 대안 없이 이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투자 세계에는 100% 안정적이고 100% 확실한 상품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율 리스크 달러로 배당이 나오긴 해도 원화로 바꿔야 생활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인플레이션 배당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가가 오를 때 배당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으면 실질소득이 줄어듭니다. 세금 수수료 해외 ETF에 투자하면 국내 ETF 대비 좀 더 복잡한 세금 구조나 수수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표면적으로 높아 보여도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어질 수 있어요. 긴급 자금 필요, 은퇴 후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가족 병원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치면 투자 상품을 헐값에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결국 한 가지 ETF에만 모든 걸 걸어버리면 이런 리스크들을 충분히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렇다고 SCHD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SCHD는 미국 시장에서 인기 많은 괜찮은 배당 ETF 중 하나고 분명 장점도 있죠. 중요한 건 이걸로 다 끝? 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자산 배분 분산 투자. SCHD만이 아니라 국내 주식이나 다른 ETF,
혹은 채권이나 부동산 리츠 등을 적절히 섞어두는 게 좋아요. 너무 몰빵하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한 우물만 판다는 건 무서울 정도로 취약해질 수 있어요. 긴급 자금 비상금 별도 마련.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생활비는 예적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떼어두세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투자 상품을 헐값에 팔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금 안전 수수료 꼼꼼하게 계산. 해외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계산해두고 실질 수령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환전 타이밍도 중요하고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할지, 원화 자산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전략이 필요해요. 인플레이션에 대비.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투자, 자산을 일부 혼합하거나 배당주라도 매년 배당을 올리는 기업들이 포함된 ETF를 검토하세요. 또는 일정 부분은 현금 흐름형 자산의 부동산, 임대이나 다른 고배당 상품과 섞어서 안정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학습하고 은퇴 후에도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은퇴했다고 해서 투자를 방치하면 안 돼요.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고 우리의 생활비 지출 구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나 세금 정책 변경 등 제도적 변화를 주시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는 정말 복잡하고 사람마다 상황이 전부 달라요. 어떤 분은 부동산 투자로 월세 수익을 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채권과 ETF를 섞기도 해요. 어떤 분은 창업을 해서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을 올릴 방안을 찾기도 하죠. SCHD만 열심히 사 모으면 언젠가는 배당금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 라는 말은 어쩌면 반쪽만 맞고 반쪽은 틀린 말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실제로 은퇴 후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 하나의 투자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조합하고 긴급 자금도 준비하고 세금 문제와 환율 문제도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배당 생활자라는 말이 멋있고 자유로워 보이죠? 사실 그 이면에는 많은 계산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철수 씨, 영희 씨, 민수 씨처럼 막연한 믿음만 갖고 출발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굴곡을 마주하면 그때 오는 좌절감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엔 이미 잘 투자하고 여러 자산을 분산해 놓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면서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과 실제 수입 지출이 맞물리는지 계속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혹시 지금 나는 SCHD만 모아왔는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이라면 오늘이라도 금융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배당 ETF 자체를 버리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추가하고 세금 환율 인플레이션 긴급 자금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은퇴 후에 이게 내 꿈꾸던 노후 생활이 아니었는데라고 좌절하는 것만큼 서글픈 일도 없어요. 부디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투자라는 게 결과가 어떻든 결국 내 책임이니까요.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더라도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자산을 배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은퇴 준비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분명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어요. 이 한 몸 바쳐 일했는데 늙어서까지 고생하고 싶진 않다. 는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현명하게 준비해서 은퇴 후에도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삶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제 비참한 사례에 대한 썰이었고요. 모두들 자신만의 재무 계획을 잘 세워서 진짜로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